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녹음하기 시작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쯤이면 한 2시간 정도 지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2시 23분에 지금 이걸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캡처를 해서 멈춰있는 상태인데 사실 변화가 없이. 근데 지금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차트 잘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아마 폭락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안한 장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슈거리를 던져놓은 이제 스텔라 루멘을 어느 정도 다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리플 코인도 너무 저가에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전체적인 시총을 밸런스를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리플도 사실상 올려놓는 거예요. 티가 안 날 정도로.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스텔라 루멘에서 이득 본 사람들이 일부분을 지금 정도에는 리플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옮겨간 건 아니고 옮겨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리플도 분명히 움직일 거다. 이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느낌적으로 그냥 직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실 분들은 네가 무슨 신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말할 때는 그냥 무슨 생뚱맞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차트적인 분석하고 사람들이 이제 견해랑 트위터들 각종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자리 맞춤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자리 맞춤을 다시 하고 있는 상태고, 카이버하고 아르고 같은 경우는 저라면 손을 안 대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저라면 이제 손을 안 댈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산다면, 리플을 찔끔찔끔, 그러니까 아주 찔끔찔끔 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라에서 이득 나신 거를 리플 쪽으로 찔끔찔끔 옮기세요. 하루에 조금씩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은 찔끔찔끔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이득분을 지금 횡보하고 있거나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리플 쪽으로 옮기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GNT도 아직까지 매수 구간이다. 골룸 같은 경우도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살짝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고, 만약에 빨간색을 보이시면 아직까지 매수 구간으로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맞추셔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네오코인이 없어요. 사실상 이 화면에는. 근데 네오코인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점 중에 저점이다. 그러니까 약간 올랐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괜찮게 보고 있고, 오미세고는 한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어떤 하루에 막 엄청나게 오른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오미세고도 지금 이 선에서 저항을 하면서 앞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계속 올릴 거거든요. 점점 이제 저점을 계속 상승으로 올리면서, 사실은 지금 추매하기에는 이거를 예전서부터 샀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산다면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지캐시도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5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의 다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큐텀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저께 저녁에 샀으면 괜찮았는데, 큐텀도 제가 봤을 때는 매입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그래서 큐텀을 제가 이게 추천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뭐하고, 큐텀이 제가 딱 느끼기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 언급이 없어요. 일단 사람들 언급은 없는데 다른 코인들이 약간씩 그린 컬러를 보이는데 큐텀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찔끔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얘네가 시그널을 지금 던질 거고, 아마 트위터들도 며칠 안에는 큐텀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차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 관점은
큐텀이 매수 시기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몇 주 안에 자기네가 거대한 뭔가 발표거리 이슈에 관해서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큐텀이 나쁘지 않게 보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모스트 파워풀 밀리터리, 그러니까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순위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18년도 건데,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러시아, 세 번째가 차이나, 네 번째가 인디아, 네 번째가 인디아, 다섯 번째가 프랑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7위에 지금 올라서 있어요. 그리고 8위에 일본이 바짝 따라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라는 나라가 여기 지금 4위까지 올라가 있다는 걸 자세히 보셔야 되고, 2위, 3위의 자리에 지금 공산국가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공산국가가 합쳐서 이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전략 자산을 유럽부터 해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철수를 시키고 있고, 하다못해 아랍권 국가들 있죠. 거기서도 사실상 철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뉴스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는 이렇다. 그리고 한국이 의외로 지금 7위권에 있다는 거에 관해서 행복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헬조선이다 이렇게 블레임을 하지 마시고, 한국 내에서 코인 투자 잘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해외여행은 간간히 가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저는 그 호기심이 어릴 때 많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돌아다녀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은 나라들 가서 뭐 많은 음식도 먹어보고 고생도 직사게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네 나라,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편해져요. 더 살기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헬조선이다, 뭐 세금도 많이, 뭐 불편한 것도 물론 많은데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는 자기네 나라에 사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뭐 미세먼지가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 좋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저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욕하는 사람 아마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스팀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스팀을 여기 보시면은 역캐슐로 해가지고 인제서부터는 엄청난 상승을 사실은 버릴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스팀이 SM 코인의 SM 토큰을 이제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인 코리아에서 이걸 발표했어요. 3월 24일 날 출시 예정이었던 SMT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예. 사실 3월 24일 날 출시한다는 SMT를 이슈로 해서 지금까지 세력들이 가지고 노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에 있어서 이게 뒤로 빠진 건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말이 3월 24일 날 SMT가 출시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고, 그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그 여파가 만약에 퍼진다면 스팀 코인 자체로서는 아마 단기적인 시세 하락이 엄청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인 시세 하락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줍줍 타임이다. 예, 매수 시그널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SMT 어떤 이 토큰에 관한 게 스팀 코인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메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료 삼아서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상승 시그널을 만약에 안 보이면 4월 달 안에는 광폭 횡보를 2배 이상, 3배 이상 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스팀 코인은 만약에 단기 하락 시그널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 그때가 이제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건 파스칼이거든요. 파스칼도 보시면 아마 예전부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폴로니엑스에서 파스칼 하면 한 번 이렇게 고점을 찍어서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면 그 랠리를 계속해서 한등한 탔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트 시즌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파스칼 같은 경우도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면 파동이 크게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알트 시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건데 얘네가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에 관해서 간간히 이제 뭐 이틀 걸러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에서 2등 나온 거를 지금 XRP로 조금 찔끔 옮겨 놓은 게 좀 약간 정황이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호라이즌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4.61%, 그래서 예전보다 좀 약간 줄여놓은 상황이긴 한데, 제가
젠코인, 그러니까 젠캐시라고 하죠.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매집하고 떨구고 그래서 개인의 물량을 계속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코인 개수가 4,100만 개인가 밖에 없어요. 예,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 이 코인이 오르려고 하면 개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레이스케일 같은 데서 장난을 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확보를 서서히 저점 매수를 어느 정도 하면 안정적이 되면서도 투자로서 괜찮은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코인이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얘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트위터상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떠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네오나 큐텀 같은 거,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매수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주일 보고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보고 제가 이런 거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건 이건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어저께 뉴스인데, 타일랜드죠. 태국 중앙정부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에 관한 거에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ICO에 관해서 좀 규제안을 좀 빡세게 억압한다. 그런 나라들이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첫 번째 나라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부정적인 기조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근데 오피셜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뒷구녕에서 호박씩 가는 게 한국 정부고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고, 중국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코인들도 지금 시세 분출을 이런저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빗썸에서 상장돼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카카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한국하고, 한국이란 나라하고 사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 부분에 가서 왜 그런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렉스에서 첫 번째로 IEO라고 하죠. ICO가 아니라. 그래서 바이낸스가 했었던, 여태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셀러 코인을 19일날 런치패드에서 하면 그게 이제 3번째인데,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비트렉스에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를 하시면 좋은데,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에서 최초 교환 판매 IEO라는 첫 번째 토큰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났는데 XRD 토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 개인이 하는 어떤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소개하는 거, 그리고 뭐 톡방이나 이런 데서 소개하는 거 혹해가지고 사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걸 하시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낸스 런치패드 3월 19일날 셀러코인, 그리고 지금 이거 3월 15일날 리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시간은 오늘인가요? 오늘 밤인가요? 모르겠네. 오늘 밤 정도 되겠네요. 이런 거를 차라리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러시아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는 디지털 권리법 채택, 그래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떤 뭐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러시아가 그냥 공산국가인 걸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과학이나 우주 산업에 관해서 사실은 미국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란 나라예요. 저도 이제 공산국가를 좋아하진 않죠. 왜냐면 제재를 강하고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전 세계의 뭐 부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에 많이 살 것 같지만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라는 도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지는 저도 모르죠. 뭐 공기가 좋은가 뭐가 좋은가 하여튼 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러시아에서 밀어주는 코인은 요즘 조용한 어떤 그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웨이브즈라는 코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던 모바일 고라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 분출이 없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세 분출을 보일 거거든요, 향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정부에서 밀어주는 코인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서 어떤 만약에 그런 게 발달을 한다면 주류 은행들한테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바젤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바젤이면은 BIS 자기자본 비율에 관해서 설정을 해주는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스위스 기반의 국제정지은행 BIS 주최하고 있는 은행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세계 중앙은행이 60개나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오늘 성명서 위원회는 암호산업의 견고한 성장이 잠재적으로 금융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바젤이라는 여기 은행 기구, 전 세계 은행 기구를 연합해서 움직이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바젤이라는 데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이렇게 높여놓는다는 얘기,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시행을 안 하면 은행 면허를 사실 뺏는 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은행에서 높인다는 얘기는 대출문을 줄인다는 얘기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게 설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삐안머니, 그러니까 한국으로 원화, 미국 사람들 이제 달러, 중국 사람들 뭐 위에나 뭐 일본 사람들 엔화, 이런 것들을 시중에 있는 현금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젤이란 이 기관도 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은 하죠. 은행이 위험하다, 암호화폐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세력들도 사실상 그놈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금융에 대한 스마트머니에 관한 어떤 피아트머니에 관한 어떤 그 통화량을 조절하고 하는 건 FED라는 어떤 그 달러 발권 주체 세력도 있지만, 사실상 바젤이라는 데도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 뉴스 자체를.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거기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메인 플랫폼에 관해서 개인 어떤 그 모바일 폰에 있는 월렛하고 어플하고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해킹의 위험이라든가 분실의 위험, 그리고 암호 코드를 잃어버렸을 때 대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코인베이스 중앙 서버하고 연동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해킹에 대한 위험, 그리고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대한 어떤 그거에 관해서 지금보단 더 나은 어떤 환경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OTC 마켓도 풀렸다. 지금 콜드 월렛까지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관들, 조금 더 많은 대규모 자본들이 서서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점점점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나스닥에서 라이센스를 받아냈다. 그래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라이센스를 받아냈다라고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나스닥의 전광판에 보면은 거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인덱스 지수가 거기 등재가 됐다는 거가 얘기가 나왔고, 세 번째로 거기 인덱스 지수가 등장이 되는 게 XRP, 리플에 관한 것도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뜻하는 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선에서 딱 섣불리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당연시 거기에 인덱스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상품 시장에 이거를 출시를 할 수 있게 사실은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고 환경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투자자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4월 5일 전에 4월 5일까지 이제 다음 달 넘어가서 그게 마지노선인데, 그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분명히 ETF에 관해서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훈풍은 사실상 돌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에 따르면 이 기술은 회사가 수작업 활동 및 기타 유형의 수상한 행동을 모니터함으로써 더 안전한 지점과 파생상품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관해서 라이센스를 따놨다. 그래서 규제에 관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익명성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어떻게 보면 모네로가 있는데, 모네로가 A식 마이너 어떤 그거 플랫폼으로부터 탈중앙화됐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A식 어떤 채굴기
그 기술로 인해서 모네로가 51% 어택 공격 뭐 이런 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여파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은 모네로보다 G캐시였거든요. 그래서 젠캐시도 영향이 있었고, 그거에 관해서 뭐 코드를 수정했든가 아니면 플랫폼을 뭐 다르게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이제 탈바꿈했고, 모네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쳐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세 분출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모네로도 저는 제가 봤을 때 G캐시만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모네로도 내가 익명성 코인에 관한 기술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트렌드로 분명히 자리 잡을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의 포텐셜을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단기적인 어떤 뭐 단기적인 펌핑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매수를 하시면 좀 비추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드 어떤 그 서비스에 관해서 OTC 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콜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지금 그게 발표됐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거랑 이제 같은 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OTC 데스크와 직접 통합되어 고객이 OTC 데스크를 사용하여 자금을 이전하기 전에 거래 가격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길목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뉴욕에 관한 건데, 뉴욕이 지금 파이낸셜 쪽으로 어떤 뭐 금융 쪽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빚이 가구당 지금 8만 불 정도의 어떤 그 빚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경제 분석으로 따졌을 때 뉴욕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파산할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관해서 되게 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 있었던 자본들, G7 안에 있었던 자금들이 제 방송에서 작년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신흥시장으로 많이 옮겨왔던 게 사실이고, 그 나라들이 주식시장이 됐든 뭐 거기 있는 부동산이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은 그래도 G7에 있는 것보다는 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계속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부채나 높은 세금, 높은 지출, 그리고 납세자가 거기에 달려있다. 뉴욕의 공공지출 및 부채 수준이 상승하면서 부유층과 기업이 떠남에 따라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은 파산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구 이탈이나 국가적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가 전면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 시그널들이 나오죠. 근데 저라면 만약에 돈이 있다면 저는 미국을 안 가고 차라리 인도를 가겠어요. 인도네시아는 좀 아닌 것 같고, 인도에 가서 애들을 키우거나 뭐 영어도 시킬 수 있고, 거기 가면 프랑스 어떤 그런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뭐 다른 나라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지정학적 위치로 따졌을 때는 조금 물도 더럽고 환경이 안 좋긴 하지만 차라리 인도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네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크립토 스타트업, 그러니까 암호화폐 스타트업 JP모건 체이스가 계좌에 관해서 문을 닫아버렸다. 근데 그거에 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게, JP모건 코인에 관해서 사실 잭 다이몬 회장인가, 그분이 JP모건 CEO죠. 근데 그분이 뭐 엄청나게 갑자기 호전적인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갑자기 계정 폐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메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행적이 없어요. 우리가 뉴스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하다가 요즘에는 JP 모건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한다는 얘기까지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좌 폐쇄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겠어요? 자, 그럼 부정적이 갑자기 시장이 돌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뭔가 어떤 큰 선물을,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해서 뭔가를 하나 끌고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계좌를 폐쇄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CEO가 수백 개의 투자 기관 암호화폐 어떤 그런 데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벤처그룹 등 450개 투자기관을 펴본 설문
으로 진행한 결과 약 20%의 응답 기업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나타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일 때까지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그리고 심지어는 JP모건의 디지털 자산이든 바닥 구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오피셜하게 암호화폐 지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거에 관해서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동영상이 돌기 시작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헐값에 살 수 있는 코인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매수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닥터 두민 마크 파버가 10일 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게 오피셜하게 지금 3월 14일 날 우리 국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73세인 투자자인 마크 파버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이번 자신의 비트코인 구매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암호화폐 지갑 업체 자포의 CEO 웬스 카살레스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구매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전달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크 파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펀드 운영 및 투자 자문 회사 마크 파버 리미티드의 창립자 겸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전에 이제 서구에 있는 데가 조금 더 많이 투자 수익률을 걸 거다, 더 벌 거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자, 반대 방향 투자를 계속해서 자처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짐 모리슨 같은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공산국가의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되지 않은 국가들 있죠. 지금 중국에다 투자했었던 돈이 짐 모리슨이 이제 북한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를 시사를 했죠. 근데 뭐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봐요. 이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한두 달 안에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금강산 감각이 됐든 뭐 한국하고 미국의,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의 어떤 뭐 경제 교류 같은 경우도 다시 훈풍이 돌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재가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협 발전에 관해서 우리 매스컴에 등장을 하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협 주식 같은 경우도 훈풍이 돌면서 상승세로 아마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발상으로 저를 이제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중국이 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중국이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나 프렉시트 같은 거,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뭐 그림자 금융 시장이나 도이치뱅크, 그러니까 독일의 도이치뱅크 문제도 불거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라이로 하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끝까지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지금 이 뉴스는 트럼프 난 역사상 첫 2년간 가장 성공적 대통령. 근데 탄핵에 반대한 펠로시 의장의 감사.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하냐. 사람들이 막 탄핵해라.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빚만 많다. 막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트럼프를 이제 블레임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릴까요? 개인적인 어떤 시각을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탄핵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번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하면은 또라이다 하면서 이제 싫어요를 누르고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장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를 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이후에는 대통령 될 사람이 여성 대통령이 나와서 그분이 이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그건 누구라고 제가 지금 선에서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여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번 더 대선에 나간 이후에 당선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여성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여권 신장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 더 많이 될 거란 확률이죠. 그렇게 분명히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다이먼 회장의 변심, 이것도 보시면 예전 뉴스이긴 한데
비판 접고 암호화폐 발행 나선 JP 모건.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 이제 한 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고, 거대 기업들 움직이자 가상화폐 규제 완화 본격화한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당국 인식이 변하면 가상화폐의 성격을 명확히에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SEC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있는데, 이 뉴스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상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에서 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매수해야 할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셜하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욕을 먹고 있을 때 뭐 사기다라고 얘기하거나 대대적인 뉴스가 안 나왔을 때가 지금이 사실 투자할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하고 검색시장 왕자 네이버도 위협, 10명 중에 6명이 유튜브로 검색. 저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하고 VR이 출시가 되면 저는 그거하고 연동해서 나중에 그 그림까지 바라보고 사실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고비 이런 거 지금 현재 뭐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크게 보고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떠드는 거,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악플을 간간히 달아주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 남겨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 수가 더더욱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번 연도 3분기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성장세가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보다, 암호화폐 관련한 사람들보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게 현실적으로 중국에 관한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일어나겠죠. 통일에 관한 것도. 근데 그때 정도에 되면 더 확실히 대중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뉴스들이 막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할 거다. 그때 가서는 지금 뭐 중국에 관한 발언이나 북한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저와 반대대로 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많이 먹겠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엔진코인 GD서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 공개 3월 14일 날 이거 나온 건데, 오히려 이런 뉴스를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쳐다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눈치껏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상장되기 전에 아니면 뭐 이런 뉴스가 돌기 전에 사람들이 막 톡방에서 떠들기 전에는 상관없어. 근데 이미 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수익 났다고. 그럼 그때는 사실 매수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제 3월 14일 날 나온 건데, 카카오 몰아주기다. 중소 카풀 업체 카풀 합의한 반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사실상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이 밀어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플랫폼이 카풀인데, 차량 공유하고 나중에 그것까지 봐가지고 자율주행하고 그것까지 봐가지고 움직이는 게, 근데 쏘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업체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주주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는 아니에요. 그리고 카카오는 아니지만 카카오뱅크에 보시면은 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예요. 그리고 카카오가 10% 정도 지분 확보, 그리고 국민은행이 10%, 그리고 넷마블이 4%, 이베이가 4%,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근데 스카이블루가 텐센트가 4%가 여기 또 껴있어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에는 중국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알리바바가 44%인가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카카오페이의 지분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국내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 MBK에서 운영하는 그 자본들 중에 60% 이상은 사실 중국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금융이 얼굴 마담으로서 역할을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알고 보면 소뱅에서 움직이는 손정희가 움직이는 자본이 중국 시장을 우회해서 한국에 투자돼 있는 돈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밀어주냐, 뒤로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그림은 이미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주식이 만약에 지금 별 볼일 없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5G 어떤 그 플랫폼이 지금보다 그 통신시장이 더 발달을 하고 5G 폰이 지금보다 더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그랬을 때는 카카오라는 그 회사를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주식이 별 볼 일 없고 시장 값어치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약간 오버할 수도 있지만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 카카오도 좀 포텐셜을 크게 보면 나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끝으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짙게 드리워진 제 영상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 2019년 한 해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다들 좋은 일만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세 상승이 내 마음 같지 안 가게 만들어서 사실상 손절매를 하거나 떠나가게 만드는 게 세력들이라는 거고 주변 분들이 어느 정도 야 나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겠다 좀 나한테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익절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거 투자 안 하겠다고 하거나 잘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단언하는데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연동하는 게 TV에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는 서서히 아마 조금씩 파시면서 다른 쪽도 관심을 많이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뭐 이런저런 잡설들이나 잡생각 제 어떤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